신박한 문화축제가 열리고 있는 이곳에서 단연 인기를 끈 프로그램은 생애길 죽음 체험이었습니다. 이제부터 죽음 체험을 시작하겠습니다. 삶의 마지막 종착지인 죽음에 앞서서 먼저 시위를 입어주세요. 수의를 이제 처음 입어보네. 누가 그걸 처음 해보지 그러면 두 번 입는다면서? 수의를 입고 유서를 씁니다. 전혀 생각지 못했던 내 인생의 마지막 글. 지난 세월에 대한 후회와 반성. 그리고 관 속으로 들어가 막연했던 죽음의 느낌을 이제 체험해 볼 겁니다. 그다음 이제 누우세요. 뚜껑을 닫겠습니다. 관의 뚜껑이 닫히면 잠시 동안 침묵이 흐릅니다. 이번 30초가 굉장히 길게 느껴지네요. 느낌이 어떠셨어요? 느낌이 좀 다시금 생각하게 되네요. 내 인생에 살아온 걸 되돌아보고 사실적으로 내가 갇혔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 짧은 찰나의 순간인데 어떻게 살아나가야 될 것인가, 내가 어떤 자식들한테도 어떤 지침을 줘야 되는 건지 다시금 한번 생각하게 되네요. 한 일본인 여성도 이 체험 행사에 참여했습니다. 역시 유서를 쓰고 관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남편은 이런 아내의 모습을 흥미롭게 지켜봅니다. 관 속에 들어가기 전에는 좀 공포감이라는 것이 있어서 막 두근두근 거렸는데 들어가 보니까 뭔가 새로운 것이 시작되는 것 같아 설레임 같은 걸 느꼈어요. 살아서 죽음을 체험한다는 것. 그건 짧은 순간에 복잡하고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세계 통과의례 페스티벌은 죽음을 그리 심각하지 않게, 그렇다고 가볍지도 않게 다루고 있습니다. 탄생과 혼례처럼 죽음도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한 과정 속에서 새로움으로 향하는 하나의 관문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조선왕조실록 성종 228관. 여기에 흥미로운 내용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실록은 마치 상갓집이 잔치집과 흡사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수나라 역사서인 수서 고구려조에도 비슷한 내용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또한 죽음을 슬픔이 아닌 축제로 승화시켜 표현하고 있습니다.
장례의식은 사회적 손실에 대한 보상과 함께 죽음의 절망을 삶의 신명으로 바꾸어 죽음을 극복하는 적극적인 형태로 표현되기 때문에 춤과 노래를 동반한 축제의 형태로 나타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먼저 하시고 이리 와요. 우리 저런 거 오셨네. 예. 올 시간이 있으니까 와요. 예. 이 집 주인은 어제 82살의 나이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비교적 호상이라 상주와 문상객도 애통해하기보다는 오히려 가벼운 인사로 대신합니다. 얼마나 성심 많습니까? 어두움이 내리면 문상객들은 술 기운이 오르기 시작합니다. 오늘 수고 많습니다. 많이 드세요. 많이 드세요. 대부분 모처럼의 만남입니다. 많이 예뻐졌어요? 못 본 사이 많이 이뻐졌지 지금. 돈 많이 어렸을 들었어? 때 내가 개구장이었는데. 아 그래. 상갓집 단골 메뉴인 화투판도 벌어집니다. 문상객들의 발길이 뜸해지면 상주도 마당으로 내려와서 손님들과 어울립니다. 우리의 옛 상갓집은 이처럼 시끌벅적한 마치 잔치집의 모습이었습니다. 개인의 죽음은 죽음으로써 끝이 아닌 공동체를 확인하며 사회적 만남을 이끌어내는 또 다른 역할을 했습니다. 인도네시아 술라웨시까지는 자카르타에서 비행기를 타고 2시간을 가야 합니다. 그리고 다시 좁은 2차선 도로를 따라 꼬박 9시간을 이동해 도착한 곳. 바로 타나 토라자입니다. 토라자 종족이 사는 이곳은 조상 숭배와 영혼 신앙이 뿌리 깊게 남아 있습니다. 맨 위에 보면은 이제 빨간색으로 좀 있죠. 절벽 중턱에 어렴풋이 보이는 동굴. 이 산 전체가 무덤이라고 합니다. 절벽 아래에는 시신을 안치한 관들이 공중에 매달려 있습니다. 배 모양을 한 관은 남성의 것이며 돼지 모양의 관은 여성의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손을 보면 오른손 이 인형들은 따우따우라 불립니다. 여기 죽은 자 가운데 일부는 생전의 모습을 본딴 인형으로 만들어졌습니다. 당시 이 지역에서 영향력이 컸던 인물들입니다. 후손들은 이 인형들이 자신들을 돌보고 있다고 여깁니다. 유가족으로 보이는 누군가가 담배를 바칩니다. 가운데 관이 아버지일 것이고요. 오른쪽 관은 어머니, 다른 쪽 관은 할머니일 것입니다. 여기에 올해만 3번 찾아왔고요. 이번에는 큰 명절이라
부모님들의 관들이 잘 보존돼 있는지 상태를 좀 보고 잘못돼 있으면 정리를 하려고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동굴 안은 사방이 시신과 유골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아예 관은 썩어서 사라지고 유골만 남아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유가족들은 유골 앞에다 돈이며 담배 등을 두고 갔습니다. 아무도 이런 모습을 이상해하거나 불쾌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땅에서는 우리가 먹는 음식물이 자라고 나는 곳입니다. 그래서 동굴이라든지 아니면 땅에서 떨어져 있는 절벽에 관을 걸어놓는 것이 훨씬 안전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정 무렵 산길을 따라 깊숙이 들어가자 한 가정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이들은 삼삼오오 모여 카드놀이를 하거나 음식을 먹거나 노래를 부릅니다. 방 안에는 가족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마치 살아있는 듯한 한 구의 시신이 편안히 누워 있습니다. 이틀 전 숨을 거둔 이 집 할머니입니다. 거실에는 가족과 이웃들이 모여 시신이 이곳으로 옮겨지길 기다리고 있습니다. 시신이 거실로 옮겨지면 큰아들은 할머니의 시신을 천천히 천으로 싸기 시작합니다. 평소 즐겨 입었던 옷가지며 이불 등이 시신을 싸는 데 이용됩니다. 유족과 이웃들은 이를 유심히 지켜만 볼 뿐 누구도 슬퍼하지 않습니다. 이때 마당에 모인 이웃들은 기타를 치며 노래까지 부릅니다. 한 시간 넘게 계속된 시신 싸기가 거의 끝나가고 있습니다. 이 과정은 집안의 장남이 주도해야 합니다. 방부 처리된 뒤 단단히 묶여진 시신은 앞으로 1년 이상 집안에 보관될 것입니다. 이는 장례식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오늘 이 의식의 주된 내용은 시신의 염을 해서 천으로 싸고 집안에다 보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고 몇 개월 뒤에 친척들이 모두 한자리에 모인 가운데 언제 장례식을 치를 것인지 의논하게 되고 그때까지 시신을 집에 보관하게 되는 거죠. 이 기간 동안 유족들은 할머니가 숨진 상태라고 생각지 않으며 그냥 쉬고 있거나 아픈 사람으로 여긴다고 합니다. 돼지를 어깨에 메고 또는 물소를 끌고 온 문상객들이 긴 행렬을 이룹니다. 조의금을 받는 곳은 인파로 터져나갈 만큼 복잡합니다. 장례식장 사회자는 누가 얼마를 냈고 누가 물소와 돼지를 몇 마리 가져왔는지 일일이 발표합니다.
유족들은 1년 동안 집안의 고인의 시신을 보관하고 있다 오늘에야 비로소 장례식을 치르게 됐습니다. 마치 축제처럼 장례식장은 화려합니다. 가져온 물소는 현장에서 도살돼 장례 음식으로 사용됩니다. 문상객들이 일렬로 줄을 서 입장하고 망자의 명복을 비는 노래와 춤이 끊이지 않습니다. 장례식은 보통 일주일 동안 이어지며 물소를 많이 잡을수록 고인이 내세에서 풍요로운 생활을 한다고 믿기 때문에 이 기간 동안 무려 100여 마리의 물소들이 바쳐집니다. 장례식을 통해 온 마을 사람들이 공동체를 확인하는 셈입니다. 물론 사람이 죽은 것을 기뻐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런 장례식을 통해 여러 지역으로 흩어져 있던 친인척들이라든지 이웃들 이런 사람의 모임 자체가 즐거운 것이죠. 또한 이들이 이곳에 와서 나쁜 감정들을 털어낼 수도 있고 한자리에 모일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참 좋습니다. 이런 우리의 전통을 지켜갈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좋은 것이죠. 장례식장 안으로 입장하지 못한 문상객들은 밖에서 돼지나 물소를 잡아 요리하거나 차를 마시며 서로 간의 친분을 확인합니다. 장례식은 마치 한 마을의 축제처럼 여겨집니다. 절벽에 만들어진 동굴 무덤 외에도 이곳엔 독특한 형태의 무덤들이 존재합니다. 마을 곳곳에는 바위 무덤들도 있는데 큰 바위에 구멍을 내고 그 안에 시신을 안치합니다. 보통 구멍을 파는 기간만 1년에서 2년가량 걸린다고 합니다. 무덤 입구에는 망자의 사진과 평소 즐겨 쓰던 물건이 놓여져 있습니다. 보통 2 또는 3명의 시신이 한꺼번에 안치되는 가족묘의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이 무덤은 어린아이의 것입니다. 태어난 지 6개월 이전에 숨진 아이들의 시신은 나무를 파서 그 속에 안치합니다. 토라자에는 동굴 무덤과 바위 무덤, 극히 소수지만 나무 무덤이 거의 70%를 차지합니다. (1년에서 2년) 동안 집안에 보관되어 오던 시신이 비로소 무덤으로 향할 준비를 합니다. 망자의 마지막 길. 마을 사람들은 둥글게 원을 그려 노래를 부르며 명복을 빌어줍니다.
이들에게 죽음이 슬픔인지 즐거움인지 우리의 통념으로는 좀처럼 이해하기 힘듭니다. 우리는 사람이 죽으면 이미 죽은 사람들과 함께 무덤에 안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죽는다는 것은 살아있는 사람들과는 헤어지는 것이지만 이미 가버린, 그러니까 먼저 돌아가신 가족들과는 또 다른 하나가 되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때문에 극단적으로 슬퍼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 된 것을 축복해주는 의미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유족들이 관을 부여잡고 마지막 슬픔을 토해냅니다. 그리고 상여가 출발할 준비를 합니다. 한쪽은 고인의 친가 쪽 사람들이, 반대쪽은 고인의 외가 쪽 사람들이 상여를 들었습니다. 상여를 들었다 놓았다를 반복하며 즐거워합니다. 상여를 끌고 앞으로 가려는 측과 이를 붙잡고 놓아주지 않으려는 측 간에 밀고 당기는 실랑이가 한참 동안 벌어집니다. 두 편으로 나뉘어 이기는 쪽은 환호성을 지르기도 합니다. 상여는 이동 내내 이런 식으로 옮겨집니다. 이는 망자를 즐겁게 보내주기 위한 이들의 전통입니다. 이미 이곳에 안치된 다른 가족들과 함께 고인은 영원히 잠들 것입니다. 동이 트고 발인제가 시작됐습니다. 상주와 친척들은 향을 피우고 술잔을 따르며 먼 여정길에 오를 고인에게 마지막 인사를 올립니다. 상여도 장주로 출발할 준비를 끝마쳤습니다. 발인제는 상여와 상주가 맞절을 올리면서 끝납니다. 세 번의 하직 인사를 한 상여 머리는 집안을 돌며 길을 나섭니다. 망자의 이름을 쓴 붉은색의 명정과 굵은 배로 만든 공포가 행렬의 가장 선두에 섭니다. 해도문을 적은 만장들이 그 뒤를 따릅니다.
상여소리는 가는 길에 아쉬움을 표현합니다. 탈을 쓴 사람은 방상시라고 불립니다. 잡기와 액을 쪼는 역할을 담당하지요. 상여소리에는 삶의 허무함이 절절히 묻어 있습니다. 상여 본체 위에서 너울거리는 천은 앙장입니다. 이 앙장은 하늘을 상징하며 너울거림이 높을수록 망자가 좋은 곳으로 간다고 믿어집니다. 요즘 흔하지 않게 고인은 상여를 타고 마지막 길을 나섰습니다. 갈 길이 먼 상여가 속도를 높이기 시작합니다. 선소리꾼은 긴 상여소리에서 빠른 박자의 잦은 소리로 바뀌었습니다. 경유정이 새 단장을 합니다. 한동안 비어 있었던 터라 구석구석 손봐야 할 곳도 많습니다. 제사상에 올려질 제수도 장만해야 합니다. 특히 불천이 제사가 있는 날에는 많은 분들이 오십니다. 아 이제 왔는 모야지. 아이고 애먹었다 나 못 쓸라. 이런 날이 아니면 좀처럼 만나기 힘든 친척들도 많습니다. 아까 뵀는데. 그래. 용사니까? 예. 악수도 못해. 아 이거 절해야 돼. 절 안 하면 그 쌍놈이라 하는데. 그 맞아. 그 절은 해라. 우리. 예, 같이 왔네요. 아이고 그래 잘했다. 이제 오랜만에 들어왔다. 아, 예, 참. 고향이 그자? 예, 오랜만에 뵙는 것 같아요. 글쎄. 어둠이 짙어지면 문중 어른들이 모여 본격적으로 제사 준비를 서둡니다. 제사 진행 절차를 의논하고 각자가 맡을 임무를 정합니다. 충문을 누가 읽을 것이며 조상께 누가 술잔을 올릴 것인가까지 일일이 정해서 이렇게 이름을 적습니다. 이런 준비 과정을 분정이라고 합니다. 제사 시작 전까지는 친족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습니다. 네, 동생은 저는 서울에 있습니다. 아, 미남이다. 잘생겼다. 동생도 키웠다. 이래가지고 자꾸 댕겨야 돼. 뭐 참 모두 아고 하니. 그래 모두 이래 뭐 처음 보시는 분도 있고 그다음에 자주 보는 분도 있는데
사당에서 경유정으로 신주를 모셔오면 이제 불천이 제사가 시작됩니다. 종손인 제주가 분향을 한 뒤 술잔을 올리고 축관이 나서 축문을 읽습니다. 조상이 조용히 음식을 드실 수 있도록 배려하는 것입니다. 다시 신주는 원래 있던 사당으로 옮겨졌습니다. 조상이 모셔져 있는 그 사당을 통해서 후손들은 정신적으로 우리의 조상은 어디에 모셔져 있고 나는 그의 후손이노라. 그렇기 때문에 나는 모 성씨의 이 모 본관의 모 성씨의 집안에 나는 이 혈연적인 하나의 친척이고 그냥 친족의 한 사람이고 그 공동체의 성원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게 되는 것이죠. 제사가 끝나면 어른들은 문중에 대수사를 의논하기도 하고 그동안 만나지 못했던 친족들의 안부를 묻기도 합니다. 결국 조상의 죽음이 그 죽음을 기리는 후손들과의 만남을 이끌어내는 셈이죠. 거리에는 특이한 장식물이 눈에 띕니다. 별 모양의 이 장식물로 죽은 자의 날이 코앞에 다가왔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온통 꽃과 음식들로 가득 찬 이 시장에서 가장 눈에 띄는 건 해골 모양의 먹거리입니다. 설탕이나 초콜릿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죽은 자의 날. 멕시코는 매년 11월 1일과 2일을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 전날인 오늘부터 멕시코 전역이 해골 모양의 장식물로 넘쳐납니다. 이런 해골들은 우리가 죽음에 대해 두려움을 갖고 있지 않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우리는 죽은 자의 날에 이런 해골로 제사를 지내고 파티를 합니다. 멕시코 사람만이 유일하게 죽음과 놀이를 하는 셈이죠. 멕시코 사람들은 사람이 죽으면 그 영혼이 4년 동안 힘든 여행을 완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죽음 이후 그들은 모든 종류의 위험이나 나쁜 것들과 직면하게 되는데 이 기간 동안 죽은 자의 영혼은 1년에 단 한 번 현세에 내려와 자신의 집을 방문하게 됩니다. 멕시코인의 조상인 아즈텍 사람들은 영혼들이 힘과 용기를 얻을 수 있도록 그들이 생전에 좋아했던 음식을 마련해 성대한 연회를 준비했습니다. 아즈텍 사람들은 8월 19일에서 9월 7일까지를 작은 영혼들을 위한 날이라고 생각했고 그 다음 날인 9월 8일부터 9월 17일까지를 성인들의 영혼을 위한 날이라고 여겼습니다. 이러한 것이 유럽인들이 들어오고 다른 종교와 문화가 유입되면서 11월 1일과 2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Todo se empieza a elaborar desde mañana, hoy no. 31일 밤에는 어린 영혼을 위한 제사상이 차려집니다. Ahora vamos a revolver la manteca con la. Se le pone un cachito de carbonato. 마이테 씨 집도 제사상 준비를 위해
옥수수 가루를 이용한 따말레라고 하는 그들의 전통 음식을 장만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사상을 받을 어린 영혼이 생전에 좋아했던 음식들입니다. 이렇게 정성스레 만든 음식들은 제단으로 옮겨집니다. 이건 죽은 아이들을 위한 따말레입니다. 이건 죽은 조카인 마리를 위한 것이고 이건 역시 죽은 내 손자를 위한 것입니다. 모든 어린 영혼들이 이걸 먹었으면 좋겠습니다. 우선은 이게 다고요. 지금 이걸 들고 와서 불을 켤 겁니다. 그럼 수출 조금 들고 와야겠군요. 숯을 태워 연기를 피워야 영혼을 부를 수 있습니다. 긴 여행으로 지친 영혼들의 갈증을 해소해주기 위해 컵에다 물을 따르고 빵으로 배고픔을 채워줍니다. 그리고 형형색색의 꽃들과 종이로 제단이 꾸며집니다. 아이들은 금자나 꽃으로 길을 만듭니다. 대문에서 집안까지 이렇게 꽃길이 놓이면 영혼은 이 길을 따라 제단까지 쉽게 갈 수 있습니다. Los almas, almas, ¿no te da miedo? No. Porque ya están muertos, de por sí nada más deben de venir a comer acá. Este camino les representa todo. Pero no te miedo de muertos, no te da miedo. Es mejor tenerle miedo a un vivo que a un muerto. El muerto no te hace nada, pero el vivo sí. 12번의 종소리가 울리는 저정이면 어린 영혼들이 이곳을 찾을 겁니다. 죽은 자의 날, 그 첫째 날이 밝았습니다. 이를 기념한 축제가 열리고 있습니다. 한 제사장이 연기를 피워서 한 쌍의 남녀에게 뭔가 기원을 드립니다. 그리고는 각자에게 수정 조각을 건네줍니다. 이는 영혼을 정화시켜 가정에 평화와 행복을 가져다주는 염원의식이라고 합니다. 다른 쪽에서는 빵을 나눠주고 있군요. 바로 죽은 자의 날에만 먹는 죽은 자의 빵입니다. 많은 인파가 이 빵을 받아가기 위해 몰려들었습니다. 죽은 자의 날에 주인공은 죽은 자의 빵입니다. 이 빵들은 각각 죽은 자의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이 빵은 해골빵이라고 하지요. 그리고 다음에 주인공은 설탕으로 만든 해골들입니다.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주인공은 바로 죽음입니다. 저기 보이시죠? 죽음이 주인공이죠. 죽은 자의 날은 멕시코에서 가장 큰 축제 가운데 하나입니다. 멕시코 전체가 즐기는 것이죠. 모든 장식물들이 해골로 시작해서 해골로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곳곳에 해골 복장을 한 사람들. 엄마와 함께 나온 꼬마도 역시 해골 모습을 했습니다. 한 손에는 해골 모양의 통을 들었습니다. Para pedir a la gente dulces o moneditas, dinero y dulcecitos o fruta. Se le pide así a las personas. 이는 할로윈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광장은 온통 축제로 술렁이고 있습니다. 밤은 더욱 요란합니다. 오늘이 어린 영혼의 날임을 상징하듯 관 위에는 해골 분장을 한 꼬마가 탔습니다. 가끔씩 이렇게 익살스러운 몸짓을 해보이며 웃음을 자아냅니다. 다양한 공연도 곳곳에서 열리는데 물론 출연자들마저 해골 모습을 냈습니다. 해골은 곧 죽음을 의미하며 이들은 죽음을 놀이로 그리고 축제로 이끌고 있습니다. 시 외곽 묘지로 향하는 차량들로 도로가 주차장이 됐습니다. 마치 우리의 추석날과 비슷합니다. 오색의 꽃으로 장식된 묘역은 화려합니다. 각자 좋아하는 모양을 그려 그 위에다 꽃으로 장식을 합니다. 하트나 십자가, 성모 마리아 등 그림의 종류도 다양합니다. 죽은 자의 날 이틀째이자 마지막 날은 모두가 이렇게 묘지에서 하루를 보냅니다. 마이태 씨도 가족과 함께 묘지를 찾았군요. 이곳에 할아버지, 할머니 등 모두 5명의 가족들이 묻혀 있습니다. 이곳에 어떤 꽃이든지 바칩니다. 아주 다양한데요. 보통 어른들을 위한 꽃은 노란색이고 아이들은 흰색 꽃을 놓습니다. 그리고 금전화는 어떤 의식에서도 빠지지 않습니다. 금전화는 죽은 자들의 꽃이죠. 멕시코 사람들의 발길은 하루 종일 묘지로 이어집니다. 묘지 입구 쪽은 여전히 축제 분위기입니다. 밤이 되면 또다시 공연이 이어지고 묘지를 찾은 성묘객들은 여기서 축제의 마지막 날을 즐깁니다. 묘지에 촛불이 하나둘씩 켜졌습니다. 이들은 밤을 새워 무덤 옆을 지킬 겁니다. 죽음은 우리 문화의 한 부분입니다. 죽음은 멕시코 지역의 마을마다 다양한 모습으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때론 슬픔으로 또는 추억으로. 하지만 대부분은 즐거움이죠. 1년에 한 번씩 산자와 죽은 자들이 함께 즐기는 화려한 연회장. 이들은 죽음을 자신의 삶을 비춰주는 거울과 같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죽은 자의 날. 이날은 죽은 자와 해학을 연결시켜 오늘과 내일의 삶에 활력을 주는 축제의 날입니다. 장지에 도착한 망자의 유해가 광중에 안치됩니다. 그 위로 횡대가 올려지고 횡대 중앙에는 예단이 놓여집니다. 그리고는 명장을 덮습니다.
뼈 마상제부터 순서대로 헌터를 합니다. 회다지 소리는 죽음의 허무함을 삶의 진실성과 발랄함으로 극복하고자 시작됐습니다. 작별의 순간. 하지만 새로운 출발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남은 자들에게는 또 그들의 삶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죽음의 과정을 애절하면서도 즐겁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